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종표입니다.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진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실 때 엉덩이 아픈 걸로 이미 오랫동안 고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서너 군데 이상의 병원을 옮기시면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이 잘 안 됐고 치료가 잘 안 된 분들을 저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엄청난 실력으로 막 진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도 어려워요. 늘 고민을 합니다. 왜 이 환자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실까? 뭐 때문에 아팠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엉덩이 통증을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특히나 엉덩이라는 부위가요, 척추에서 쭉 내려오는 근육과 신경이 지나가고 그게 다리 쪽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엉덩이, 이 골반이라는 게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중요한 근육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어렵습니다. 자, 이게 엉덩이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는 한데,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넓은 엉덩이 중에 어디가 아픈지를 잘 봐야 돼요.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기가 아픈지, 궁둥이, 아니면 이 앞쪽이나 이 사타구니 쪽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진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엉덩이가 아프면은 주로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원인이 꽤 있을 거고요. 이 궁둥이가 아프면 이 아래쪽, 위에, 밑에서 위로 원인이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 앞쪽이나 이 바깥쪽, 이런 데가 아프면 고관절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그 전에 한번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좌골신경통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신경통입니다, 이거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고, 그게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좌골신경이죠. 허리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요. 허리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엉덩이를 타고 고관절을 지나서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 아래쪽까지도 방사통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리까지 아프다? 그러면 좌골신경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천장관절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 자체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언제 그러냐면 꼭 엎드려서 이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 누워있을 때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여기가 쫙 벌어지면서 그때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면 천장관절 증후군 의심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고관절에 염증 생기는 거죠. 연골이 닳으면서 고관절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 여기 이제 고관절이 통증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사타구니 있는 그쪽, 서해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증이 집중이 되면 이 고관절의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좌골 점액낭염, 점액낭이라는 데 염증이 생긴 거고요. 여기에요. 우리 의자에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뼈 있잖아요. 그 부분이 햄스트링 근육이 딱 붙으면서 여기가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마찰을 줄이려고 여기 물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좌골 아래쪽에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좌골 점액낭염이 되고, 이거 되게 괴롭습니다. 앉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고생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좌골 점액낭이 꼭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바깥쪽에 대전자 쪽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고관절 옆에 여기 아프면 이것도 점액낭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대전자 점액낭염을 의심해서 그쪽을 치료해 줘야 돼요. 꼬리뼈가 아픈데 그게 엉덩이가 아픈 걸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꼬리뼈 쪽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장요인대, 인대 때문에 아픈 건데 이거는 허리 쪽에 붙어 있거든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골반뼈가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인대인데, 요 사이사이로 신경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대에 이런 염좌 같은 것들이 생기면 주변에 신경을 스트레칭하면서 그게 이제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옆으로 신경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랑 되게 혼동하기 쉬운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신부등부 증후군,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상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병이고, 요즘에는 꼭 이상근 때문에 생기진 않는다 해서 통칭해서 신부둔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엉덩이 주변이 아프면서 감각도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지나가는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좌골신경통도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고요. 그 아래로 지나가는 게 좌골신경인데, 이 주변에서 이 엉덩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해서 신부둔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꼭 이상근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근육, 그 다음에 좌골신경뿐만이 아니고 엉덩이 쪽을 들어가는 이런 여러 신경들이 함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엉덩이의 감각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일으킨다 해서 신부둔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든 병이죠. 한도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통증 유발점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 말고 엉덩이 주변, 그러니까 허리 쪽이나 다리 쪽 근육의 통증 유발점,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꼬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엉덩이가 아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방형근이라고 허리 쪽에 근육이 뭉쳐서 신경을 확 잡아 당겨요. 그러면 그 신경 따라서 쭉 분포해 있는 이쪽이 아프게 되는데, 엉덩이가 아픈데 엉덩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다? 그때는 이런 데 찾아봐야 됩니다. 허리 쪽에 혹시 통증을 유발하는 앞통점이 있는지 찾아봐서 치료를 하면 의외로 또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엉덩이 자체 근육에 문제 있는 경우. 엉덩이는 이렇게 근육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3개의 근육이 있는데 각각의 근육이 문제가 있을 때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 쪽 문제를 찾아서 또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둔근이 이런 식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자, 마지막으로 햄스트링 힘줄염이 있는데, 이거는 엉덩이가 아플 때 대부분 그 위에서 원인을 찾거든요. 허리, 엉치 이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 이게 햄스트링 때문에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햄스트링을 치료했을 때 엉덩이 아픈 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보여드릴 환자분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고생을 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6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 되게 오랫동안 아팠어요. 이분 한 6년 가까이 엉덩이가 아파서 여러 군데의 병원을 다녔겠죠. 이분은 앉지를 못해요. 한 군데 오랫동안 못 앉고 엉덩이가 아프니까 병원을 다니시는데, 우리 병원까지 오시려면 이분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차 안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다가,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일부러 서 있다가, 또 힘드니까 또 앉았다가, 또 엉덩이 아프면 또 서 있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오신대요. MRI도 2번이나 찍었죠. 6년 동안 아팠으니까 검사 다 해봤겠죠. MRI 2번이나 찍었는데 협착이 약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다 그러면서 풍선 확장술을 받았어요. 근데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MRI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치료 엄청 하셨습니다. 주사도 엄청 맞고. 근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안 되겠다.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또 엄청나게 받으셨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 운동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진찰을 했을 때 이분은 근육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엉덩이 쪽 근육하고 다리 쪽 근육이 아주 발달돼 있고 근육량도 충분하고 힘도 되게 좋으신데, 오히려 운동 치료를 하고 더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MRI 보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하얀색 점 있죠. 이게 이제 5번 뼈고 이게 엉치뼈인데, 그 사이에 약간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진 게 보이는데, 이걸로 그렇게 5, 6년 동안 엉덩이가 아플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른 병원에서도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요거 때문에겠지라고 생각해서 풍선 확장술을 하셨대요. 근데 효과는 없었죠. 이게 원인이 아니니까.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 치료를 하기 위해서 2달 넘게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면 처음에 이제 저도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허리도 치료했다가 엉덩이 자체도 치료했다가 고관절 쪽도 치료했다가 허벅지 치료했다가 여러 군데 치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반응이 오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서 어디를 치료했을 때 어떤 증상이 좋아지고 얼마큼 좋아지는지를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효과 좋은 부위를 집중해서 탁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달이 넘도록 못 찾겠는 거예요, 포인트를. 왜냐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허리 쪽 치료했더니 효과 하나도 없고, 꼬리뼈 쪽 치료했더니 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가요. 여러 군데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지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병원 오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동안 오시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군데 치료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정말로 마지막 여기를 한번 치료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치료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제일 아팠던 데 물어봤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하세요.
여기 온폭 들어간 데부터 따라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 좌골신경통이 조금 있는 거죠. 신부등부 증후군이 좀 있는 거고. 근데 허벅지가 아픈 게 아니고 엉덩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엉덩이랑 허벅지가 연결되는 요 자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좌골 점액낭염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햄스트링을 치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햄스트링을 치료하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치료들은 치료하고 좀 괜찮다가 다시 아팠는데 햄스트링을 치료했더니 처음에는 별로 효과 없는 듯 하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여기 주사 치료하고 한 몇 주 지난 건데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원인은 햄스트링이구나 해서 이분은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엉덩이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엉덩이 치료 받으시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엉덩이 아픈 걸 치료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원인 찾기도 어렵고 원인을 찾았다고 해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저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엉덩이 아픈 환자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엉덩이 아픈 분들 엉덩이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햄스트링 근육 열심히 스트레칭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